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여러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변화가 또 있지 않겠느냐 이런 다양한 시각들이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유권자로부터 이제 외면을 받은 원인 중 하나가 2030 세대의 그 주거 불안 확대에 있다고 보고, 예. 무주택 청년층이나 그리고 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그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번 선거의 패배 원인을 이제 부동산 문제 이렇게 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도 이 현재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좀 어떤 변화를 줄 것이냐 상당히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예.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민주당이 선거 이전부터 이런 금융 규제를 좀 완화할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LTV, 그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나 뭐 DSR,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런 걸 이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이제 보궐선거를 계기로 서둘러서 입법하자 이런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청년 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LTV 가산율을 최대 10%포인트 올리고 그리고 이제 소득 및 집값 기준도 완화될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그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규제도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좀 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갭 투자 때문에 이렇게 금융 규제를 강화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또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또 갭 투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이런 우려도 있고 이제 예. 또 가계부채 비율이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당히 높은데 그것도 올라갈 우려가 또 있죠. 예. 그런 부분도 또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정책적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를 낮춰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죠. 이거는 의도적인 게 상당히 강한데요. 예. 이런 소리 안 나오냐 할 정도로 특히 그 세종시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공시가격 폭등에 대한 그 역대급 뭐 이의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예. 뭐 시민들이 뿔났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종부세를 낮춰야 한다 이런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받고 있고요. 또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은 종부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오는 것들은 사실 이건 다 그 희망사항이지 현 그 민주당에서는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이걸 이제 분위기 조성하는 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다. 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다가 이제 공시가격 재조사까지 거론을 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이제 말은 아끼고 있지만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만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뉘앙스의 그 반응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한강변 아파트 그 35층 높이 규제 완화와 그 재건축 안전진단 등 그 규제 개선 등을 내세웠고 취임 후에는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을 아예 재조사하자 이런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강남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사이에서는 지금 뭐 벌써부터 며칠 사이에 몇 억씩 올랐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떤 데는 뭐 6억 올랐다는 소리도 있고요. 예. 예, 가격이 지금 또 들쑥날쑥합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이게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오르는 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오세훈 시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그 추진 중인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인 공공주도 개발 사업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 그리고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 등은 공공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제 그 공공성을 높이겠다 이런 전제하에서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데 만약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대로 민간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재개발 조합이나 이제 건축주가 정부의 공공주도 사업에 기댈 이유가 없게 되겠죠. 예.
따라서 이제 정부로선 오 시장의 그 민간 전기 그 사업 활성화 방안에 호응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정부는 또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집값 불안만 야기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는 선을 긋고 여기에는 호응하지 않을 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집값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네. 그런 아파트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 서울시가 공시가격을 재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 건데요. 그러니까 제주도와 서초구청이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국토부와 이제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 제주도와 그 서초구의 주장을 적극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 지자체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거나 또는 주택의 숙박시설 그 불법 전용 등을 방치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서울시가 공시가격 실태 조사를 벌이며 가세한다고 해도 국토부가 기존 입장을 완화하는 등 그 물러설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예. 공시가격을 그 현재 시세에 가깝게 하는 이런 건 이거 이제 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인데 네. 예, 이 집값 안정화를 위한 이거를 수정하거나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이 시점을 잘못 선택한 그 실패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예.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정부가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시세 대비 90% 수준까지 올리기로 하고 이 자체는 맞는 거죠. 그래야 모든 지표들이 다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유형별 목표 달성법을 제시한 그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 작년 11월인데 장기 계획 로드맵이 나오자마자 또 수정안을 만든다. 이거는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고 부동산 정책의 후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매우 그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예. 다만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나 이제 건강보험료를 좀 감면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공시가 그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는데요. 국토부와 이제 관계부처는 내년에도 공시가격 인상폭을 고려하면서 세제나 그 건보료 감면 대상 주택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여기에는 약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이제 여당이 패하면서 정부가 추진해왔던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 비판적인 뉴스들이 지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가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대세남 바른경제 코너가 시작된 이래 가짜 뉴스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어떤 큰 이슈가 터질 때마다 가짜 경제 뉴스는 여지없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사 제목이 오세훈 효과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그 성난 민심, 현 정부 정책 심판 이렇게 기사 제목을 뽑던 언론들이 갑자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나니까 재개발 대상 지역 아파트 값이 폭등을 했는데 오세훈 효과라고 이게 치켜 세우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집 살 기회를 잃었다는 그 20, 30대들이 오세훈에게 몰표를 줬다. 이렇게 그 뉴스에 나왔는데 막상 오세훈이 시장에 당선되니 아파트 값은 더 오르고 역세권 청년 아파트도 다른 용도로 개발한다.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청년들은 이 닥쳤던 게 그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됐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 새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마치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를 개편해서 종부세도 낮추고 재산세 감면을 늘릴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들도 이게 일종의 가짜 뉴스입니다. 군불대기죠. 그렇죠. 자신들의 희망사항. 네.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기사에서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런 키워드들도 많이 등장을 하죠. 네, 그 국민의힘 당과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이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시가격제도 개선, 또 종합부동산법, 부동산세법 개정,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이런 말들을 이제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이런 것이 당장이라도 실현될 것처럼 기사를 하고 있는데 막상 여당 그 국토위나 법사위 담당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고
정부 담당자들도 이제 신중론을 펼치고 있지 어느 누구도 부동산 정책을 변경하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당이나 그 오세훈 시장이 공약을 했고 또 희망한다고 해서 법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그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려면은 시의원들이 조례를 바꿔줘야 하는데 예. 지금 서울시 전체 시의원들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고 그게 마음대로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예. 게다가 종부세나 세금 감면 기준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180여 석 가까운 그 여당의 민주당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 언론 매체들이 희망사항을 소설로 쓰고 있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냥 가짜 뉴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른경제 4.7 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관련 뉴스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